수년 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한반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이토록 갈리는 걸까요? 원자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말 필요한 에너지원일지 알아봅시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남권에 있는 낡은 원전이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보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인공과 사람들이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원전 사고 발생 후에 위험이 너무 크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 기업위원회 WBCSD에서 2012년에 발표한 발전 원별 에너지 생산 점유율을 보면 화석 연료 계열이 약 77%, 바이오 연료 계열이 약 12%, 그리고 원자력이 약 7%로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에너지 공급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후 수십 년간 화석 연료 발전은 그 양을 줄이고 바이오 연료,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국가별 원전 정책 방향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전을 도입, 유지 및 확대하는 국가와 원전의 도입 취소, 축소 및 폐지를 진행하는 탈원전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이 중 한국은 현재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직접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대다수의 사람이 원자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책으로 선택한 신재생 에너지, 정말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풍력과 태양광은 초기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힘들어집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의 경우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영화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원자력은 사고가 나면 사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퍼지면 수많은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1978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고장이 26회, 문제가 되는 고장이 3회 발생하였으나 원자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고장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은 두드러집니다. 전력을 1페타와트시를 생산할 동안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전 세계 평균은
화석 연료가 21만 명, 바이오 연료가 2만 4천여 명, 신재생 에너지가 2천여 명이었습니다. 반면 원자력의 경우 1펙타와트시의 전력 생산 동안의 사망자 수는 9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자력의 우수성이 드러납니다. 한전의 각 에너지별 발전 단가 자료를 보면 태양광의 경우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시당 수백 원에 달하지만 원자력의 경우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40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원전의 20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전력 공급 능력도 우수한 원자력 발전은 한국과 같은 자원과 토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일 것입니다. 비록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막대하다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노력이 이어진다면 원자력은 한국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